안녕하세요. 달달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아동간호 첫 번째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성장과 발달. 인간은 우리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달을 거치면서 변화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이제 성장과 발달에 그러면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성장과 발달의 차이점이 뭔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 성장은 양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장. 그래서 신체의 일부나 아니면 전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찰하거나 측정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특징은 양적인 변화다. 신장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가 있죠. 그래서 영아기와 사춘기가 신장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비교적 특징이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성장과 반대로 발달은 질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성장이 양적인 변화였다면 발달은 기술이랑 기능, 이런 스킬이 증가되는 거라서 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발달에 해당이 되고요. 발달은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단순한 거에서 복합적인 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다음에 일반에서 특수한 거, 그다음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중심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 뒤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숙. 성숙은 신체 기능이 유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관계없이 시간, 연령에 따라서 개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은 우리 뒤집고 아이들이 기고 걷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연령이 되면 개체가 신체 기능이 변화돼서 유능화되는 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분화는 초기 세포와 구조가 변화되는 생물학적인 과정에 해당이 된다. 성장과 발달의 개념에서 성장, 그 다음에 발달의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성장은 양적인 변화다. 발달은 질적인 변화다. 그리고 성숙은 신체 기능이 유능화되는 거다.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장 발달의 단계입니다. 정신발달 이론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각 시기마다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에릭슨은 자아에 미치는 이런 심리 사회적인 영향을 좀 강조했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것들을 영향을 좀 강조했고요.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이론으로 인성의 발달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가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좀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되는 그런 경험이 나중에 이제 성격 형성에 좀 영향을 미친다. 엄청나게 이제 그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이론이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 우리가 이런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우리가 0세에서 1세를 영아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구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기, 그 다음에 먹기와 같은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 이때 영아기, 0세에서 1세가 되겠다. 특징적인 걸 보면 1세 때는 우리가 돌이 되면 걸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간단한 어휘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엄마, 뭐 맘마, 아빠 이렇게. 그리고 이 시기에 성감되는 구강, 입에 있습니다. 구강기니까 그죠? 네, 빨고 먹고 이런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 네, 그리고 생후 6, 8개월경이 되면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낯가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을 터득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럼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울게 되죠. 네, 앙 하고 계속 울면 엄마가 배가 고픈가 하고 젖을 물려주잖아요. 네, 젖을 물려줘요.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엄마의 이런 일관성 있고 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런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이때가 되겠다. 그래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게 제대로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또 불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성장률은 영아기와 사춘기 동안 가장 빠르다. 영아기, 0세에서 1세,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구강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아기, 우리 영유아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다 하고 유아기다. 1세에서 3세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학문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학문기. 네. 학문기 1세에서 3세 정도 되면 우리가 대소변을 좀 가릴 수 있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문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하게 되면서 대소변을 참았다가 내보내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만족을 얻게 되는 시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문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발달에서 수직적인 발달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지가 빨리 자란다. 그래서 무릎이 곧게 펴진다. 뭐 이런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근골격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돼서 걷고 뛰고 하는 이동운동, 그 다음에 조작운동 같은 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이때죠. 이때. 그리고 자존감의 기초에서 자아통제,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 밥 먹기, 뭐 이런 혼자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때 뭐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나요?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입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통제를 해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 유아기이다. 그 다음은 학년 정기입니다. 아동기라고도 하고요. 3세에서 6세. 이때는 자발성 대 죄책감. 그 다음에 남근기에 해당이 됩니다. 남근기 이거는 이제 여성, 남성 이런 차이점의 생식기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탐색하게 되죠. 자신의 몸을 탐색하게 되는 시기. 그래서 남근기에 해당되는 학년 정기입니다. 성인의 축소된 외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 발달이 눈과 손의 협응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경의 성장이 빠른 시기이다. 신경의 성장이 빠른 시기, 학년 정기. 그리고 운동 굉장히 발달해서 민첩해집니다. 출발했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내요. 뭐 이 시기 아이들 보고 아빠가 요이 땅 하자, 요이 땅 하면 우리 뛰어가는 거야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면 요이 땅 하면 출발했다가 그리고 막 달리다가 멈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 굉장히 풍부한 시기, 이때고요. 그리고 이런 상상적인 모험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소율성감 형성할 수 있는 시기다.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내가 할 거야, 뭐 내가 입을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친구의 사회화가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소꿉놀이 하자, 우리 이렇게 주도적으로 놀이하자, 주도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너가 엄마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쭉 이끌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힘. 네, 이것들을 통해서 주도성, 자발성, 솔성감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령정기는 자발성, 죄책감, 그리고 남근기다. 그리고 이때 급속하게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성적 호기심 굉장히 많고요. 성역할, 성유형 굉장히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네, 그래서 반대성의 부모에게 매력을 느껴요. 주로 이제 남자아이는 엄마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여자아이는 아빠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걸 이제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매력을 느끼는 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매력을 느끼는 걸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네, 그리고 초자아와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초자아. 우리 책에 이제 설명을 원본능, 그 다음에 뭐 자아, 초자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원본능은 인간의 뭐 욕망 같은 겁니다. 욕망, 본능 이런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뭐 만족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초자아는 도덕적 양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도덕적 양심 같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아는 이제 원본능과 자아 사이를 연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연결.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다. 이러면은 원본능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 웬 떡,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지만 초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도둑질이야. 이런 느낌, 도덕적인 양심, 물건 가지면 도둑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네, 그러면 자아는 이 사이에서 갖고 싶다 이 느낌과 돌려줘야 돼 이 느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원본능,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학령 정기 아동기에는 초자아와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네, 그 다음에 학령기, 학동기라고도 하는 6세에서 12세 이때는 근면성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래 관계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라서 근면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 안 되면 이제 열등감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때 성적으로는 굉장히 온학기입니다. 잠복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 대한 자아가 근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집단놀이, 협동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야. 학령기이다. 그리고 인지 발달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논리적인 사고. 학령기에 가능해진다. 첫 번째로 이제 서열화. 서열화는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물체 배열을 할 수 있는 거. 서열화. 그 다음에 공간 추론은 거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 A 장소에서 뭐 B 장소까지 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 공간 추론. 탈중심화는 한 면만 보지 않고요.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거. 탈중심화. 위계 유목화.
위계 유목화는 물체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거. 위계 유목화, 뭐 의류 같은 것도 그쵸? 뭐 겨울옷, 여름옷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상의, 하의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계 유목화,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은 뭐 이렇게 물체 어딘가에 뭐 물을 담는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달라지면 물의 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은 양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수평의 위계. 이런 보존 개념을 차례로 습득하게 되는 걸 수평의 위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이의 추론은 A와 B,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B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A와 C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전이의 추론. 네, 가역성. 가역성은 이제 역으로 돌아가면 원상태로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역성. 그래서 학령기에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림프 조직의 성장률이 학령기 12세 때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사춘기 12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나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 어떤지.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혼돈의 카오스 시기를 겪는 게 사춘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아 정체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혼돈이 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역할 혼돈이 올 테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성숙하는 생식기에 해당되는 게 청소년기이다. 그러니까 생식기는 앞에서 이제 남근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남근기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제 생식기를 통해서 아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기에서 생식기, 성적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번식하고 증식하는 행동. 네,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을 번식, 뭐 생산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적 욕구가 이제 이성에게 나타나면서 성인의 책임감을 좀 배우는 시기, 성인의 책임감을 배우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생식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 굉장히 커지고요. 신체적인 성장 발달비를 현저하게 증가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식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 청소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청년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이는 18세에서 40세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도 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신체적, 지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가 성인 초기 청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인 중년기, 4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에 해당이 되고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되는 이 시기, 생산성 대 침체성.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노인기 60세 이상을 얘기하고요.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 60세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주 대통합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품을 수 있는 나이. 자아 통합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앞에서 이제 자아 정체
여기랑 또 헷갈리실까봐,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우주대통합.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 네, 신체 기능이 감퇴도 되고, 네, 사별도 경험하면서 이제 고독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발달의 원리입니다. 네, 성장 발달의 원리. 인간의 성장하고 발달은 이제 상호 관련된 네, 굉장히 복합다단한 복합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은 기다가 걷게 되잖아요. 기다가 걷게 되는데 걷게 되는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되겠죠. 신체적인 발달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걷게 되면서 예, 탐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공간이 확대돼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지 발달이 되겠고, 걷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냈어. 이런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서 발달에 해당이 되겠죠. 네, 정서 발달. 그 다음에 걷게 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 뭐 숨바꼭질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또 사회 발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걷게 되는 게 단순히 이제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복합적인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크기 변화와 뭐 기능, 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비가역적이면서 예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획득되면 네, 다음 단계가 네, 예측이 되죠. 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생아가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뒤집게 되고요. 뒤집으면서 네, 목을 가누게 되고 네, 허리 힘이 생기면서 뭐 처음에는 잡아주면 앉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네,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발달이 되면 뒤로 돌아가진 않죠. 그래서 비가역적이면서 연속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 네, 일정한 방향은 법칙이 있는데요. 네, 머리 꼬리 법칙 해서 네, 머리부터 발끝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설명했던 거랑 네,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신생아가 누워 있다가 네, 목을 가누게 되고 앉게 되고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게 되고요. 네, 발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걷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발끝으로 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네, 근위에서 원위, 그러니까 중심에서 말초로 네, 방향이 있다, 발달하는데. 그리고 전체에서 네, 부분, 우리가 처음부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못하니까 이제 포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부분적인 힘이 생기면서 내가 대근육에서 소근육을 쓰게 되면서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성장 속도. 영아, 청소년기 이때는 신장, 체중 등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학년 전기에는 언어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가 되겠다. 그리고 신체 각 부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영아기에는 길이의 성장, 그리고 피하지방이 축적되고 하는 시기고요. 유아기는 피하지방은 감소하지만 다리가 빠른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신체 각 부분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차 성장 발달 속도에 있어서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적절한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특정 행동 발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네, 주어지지 않으면
특정 행동이 이제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